자,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는 그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 중에 일단 오늘은 다수결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국가가 투표라는 방식을 통해서 지도자를 선출하고 있잖아요. 근데 투표는 최선의 의사결정이라기보다는 그냥 가장 보편적으로 그냥 뭐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사용할 뿐인 거예요. 그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는 그 좋으냐 싫으냐 정도의 생각을 물을 때나 유효한 거지 맞냐 틀리냐를 결정하는 방법은 아니다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1 더하기 1이 2라고 생각하는 사람, 3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물어봐가지고 다수결이 3으로 나오면 3으로 할까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맞냐 틀리냐는 원래 다수결로 정할 수가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소수에게 물질적 피해를 입히는 것도 결정할 수 없어요. 만약에 뭐 10명이 모여서 어떤 한 사람을 놓고서는 이 사람을 우리 다 같이 한 대씩 때리는데 찬성하는 사람 하면 9명이 찬성한다 그러면은 이게 올바른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1 더하기 1을 제가 예로 들었을 적에는 그거야 그렇지라고 하지만은 좋으냐 싫으냐와 맞냐 틀리냐의 경계선상에 있으면서 사실은 맞냐 틀리냐에 더 가까운 그런 의사결정을 우리는 대부분 그냥 다수결로 결정하고 말아요. 가령 세금을 올리냐 내리냐 이거는 좋으냐 싫으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올리냐 내리냐는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전문가들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정책 결정이라는 것은 맞냐 틀리냐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다수결로 묻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의 선택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모두가 공감할 거예요.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지도자를 선출을 계속 해오고 있지만은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의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이 지도자로 선출이 됐을 경우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모두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지도자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나름의 기준이 있는데 그럼 그 기준에 부합하냐 아니냐 이것은 맞냐 틀리냐의 문제란 말이죠. 근데 알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멀리 있으니까 모르죠. 가령 이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 이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나 그 이전 노무현 대통령이나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각각 개개인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뭘 아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실 쓰레기인지 진짜로 현명한 사람들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냥 누가 들려주는 대로 들을 뿐이지. 그러면 어떤 미디어가 전해주는 거를 그대로 신뢰할 수 있느냐. 미디어가 전부 각각 어떤 선호하는 이념에 따라서 각각 반대의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떤 미디어는 박근혜가 쓰레기라고 그러고 어떤 미디어는 박근혜야말로 뭐 국익의 영웅이라고 그러고 문재인도 어떤 미디어는 쓰레기라고 그러고 어떤 미디어는 아주 대단한 지도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뭐 우리가 어떡하란 말이에요. 알 수 없잖아요. 알 수 없는데 우리 보고 선택을 하래요.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달리 방도가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수결로 묻고 있죠. 맞냐 틀리냐를 묻기 위해서는 해당 지식을 가졌는지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묻습니다. 맞냐 틀리냐를 묻는 거는 이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 답변을 할 거 아니에요. 다수가 동의했기에 옳은 결정이라고 우겨는 보지만 해당 지식 없이 답한 경우가 많기에 수없이 많은 틀린 결정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죠. 틀린 결정들이 혼재되어 있으면 알기에 다수결로 결정되었다고 한들 건의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옳은 결정이라고 아무도 옳은 결정이라고 반은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나머지 반은 옳지 않은 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수긍을 못하는 거죠. 승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의사결정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다수결이. 따르지 않을 결정은 분쟁의 씨앗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죠. 다수결은 게다가 비효율적입니다. 맨날 어떻게 일일이 물어봐요. 그걸 어떻게 취합해요. 매일같이 뭔가 선거함을 개표하고 전자개표기를 도입을 해도 하루 온종일 걸려요. 5만 가지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다수결로 물을 수는 없죠. 물리적으로 안 돼요. 불가능해요. 비효율적이에요. 굉장히. 일일이 그거를 물어보고 그걸 수를 세어보고 이러는 거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맡기려고 왕을 또 뽑아요. 대통령이라고 이름을 칭했죠. 뭐 수상이든 뭐든 하여튼 어떤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대신해서 해달라고 왕을 뽑아요. 새로. 왕을 우리가 표로 뽑을 뿐이지 사실상 옛날 군주제나 뭐 달라지는 게 없어요. 왕을 또 뽑았어요. 그러니까 왜 민주주의를 하냔 말이에요. 어차피 또 왕을 뽑아서 쓰기를. 군주정치의 모순을 다시 가져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를 하기로 하고선 다수결로 하기로 하고선 다시 왕을 또 뽑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떤 이 흐름이 다 모순덩어리가 돼버린 감이 있어요. 다수결은 때로 악하기까지 해요. 나쁜 짓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목적으로도 이용돼요. 그 2차 대전을 일으킨 일본이나 2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이나 그들도 다수결로 물어봤었어요. 그리고 우리 다수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옳은 것이다라고 독재자들이 어떤 치트키를 가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결론은 의사결정 방법으로서 다수결은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니다.